네, 동시호가 구간입니다. 1분 3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양쪽 지수 보시죠.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하고요. 이변은 없습니다. 양시장 나란히 고점 부근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 대비로 0.92% 오르면서 2450선 부근인데 2350 종가로 될까요? 현재 2449선 그 부근에서 막판 줄다리기 펼치고 있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 살짝 저항에 부딪히면서 2450선 언저리 마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오늘 정말 강하죠. 어제 22포인트 내줬고요. 오늘 17포인트 정도 되돌림 거의 다 만회가 됐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강한 탄력 게다가 양봉을 기록하면서 고점을 더욱더 높여가는 패턴이었는데요. 현재는 2.18% 상승으로 796.87포인트, 800선 언저리까지는 단번에 회복이 되는 강력한 회복력을 보여주는 오늘 장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개별 재료에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강하고요. 또 눈에 띄는 재료가 여행주들 한번 보시죠. 오늘 오전에 이 갭상승 출발은 아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해졌던 이유는 국내에서도 이제 입국 전에 코로나 검사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일본도 폐지를 하면서 이제 아시아 지역 내에서 검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기조에 동참을 해 입국 전에 이 PCR 폐지 기대가 나타납니다. 8월 30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은 급락, 화요일은 급반등. 그렇다면 수요일은 어떨까요? 계속해서 흥미진진한 시장 분위기 만들어지고 있고요. 내일이 또 8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래도 한 곱이 좀 넘긴 듯한 모습인데요. 주변국 상황 한번 보시죠. 주변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 증시의 반등 탄력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미국 증시의 그늘에서 누가 먼저 벗어나나 이 정도의 흐름입니다. 그 가운데서 일본 니케이 225 지수입니다. 어제 장에서 28,000선 이탈이었는데요. 오늘 장 회복이 되면서 1.14%의 반등, 그래서 28,195.58엔에 거래 마쳤습니다. 300엔 이상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패턴상으로도 장 초반 갭상승 이후에 고점 높이는 우리 증시와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약간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중국만 금리 인하 기조여가지고 글로벌 증시와 동조화가 거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어제 밀릴 때 버티더니 오늘 반등할 때는 또 홀로 마이너스권 기록합니다. 많이 밀리지는 않고요. 약보합권 정도입니다. 상해 종합이 0.43% 하락하면서 3,144포인트, 그리고 심천 쪽은 0.37% 정도의 약세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 동향입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하루에 자그마치 20원 가깝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종가상으로 1,350원 선이었죠. 오늘은 장중 내내 원달러 환율은 마이너스권을 기록했는데 시원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가지는 못합니다. 오늘 3원 70전 하락입니다. 어제 20원 가까운 급등에 비해서는 많이 빠지지는 않았고요. 3원 70전의 하락으로 1,346원 70전의 거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 어떤 종목 위주로 매기가 들어갔는지 특징주들, 지수의 흐름, 수급까지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바로 어제만 해도 파월 쇼크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시장이었죠. 자, 그렇지만 하루 만에 상승으로 돌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코스피도 코스닥도 모두 상승 마감하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 화요일장 마감 시황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자, 코스피 보시면 하루 만에 상승으로 돌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장 대비 0.9% 올렸죠. 포인트로 24포인트가량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요. 거래 대금은 7조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종가 정확히 2,45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11시쯤에 2,433포인트까지 상승폭을 다소 줄이는 움직임 나와줬었죠. 자, 그러다가 저점 찍고 나서 그 뒤로 계속 쭉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장 막판에 장중 고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2,450선에서 오늘장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좀 모두 팔았지만 개인의 매수세로 끌어올린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300억 원 이상 순 매도세 보였고요. 기관 쪽에서도 1,275억 원 매도가 더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개인만이 홀로 사들이는 모습이었죠. 자, 개인은 1,4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가 기록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업종이 뚜렷하게 좀 많았습니다. 등락률 상위 업종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부터 보시면요. 철강 금속입니다. 이쪽 2.27% 뚜렷하게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포스코 홀딩스부터 일단 강했고요. 여기에 오늘 강관 업체들 최근에 주가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죠.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업종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운송 장비도 좋았습니다. 이쪽도 거의 2% 가까이 올리면서 1.9% 상승 마감입니다. 자, 운송 장비는 오늘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주들 모두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업종 지수의 강한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서비스 업종도 이에 못지 않았죠. 1.88%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쪽은 역시 네이버와 카카오 이 대표적인 종목들이 모두 강했고 여기에다가 오늘은 여행주들도 강세를 뚜렷하게 보이면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의료정밀이 1.84% 올랐고요. 섬유의복 1.75%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내려갔던 업종 보시면 전기 가스입니다. 0.48% 이쪽 내림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전기 가스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들이 최근 장에서 계속 강세를 이어가다가 오늘은 차익 실현이 뚜렷하게 나오면서 이 업종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운수 창고도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0.47% 이쪽도 내려갔죠. 한진칼에서 이 경영 분쟁 이슈가 좀 사그라드는 모습. 그래서 한진칼의 급락이 연출되면서 이 업종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비금속 광물 업종 그리고 기계 업종까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음식료품 업종부터는 0.17% 이렇게 조금씩 상승하면서 오늘 빨간불 켜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죠. 자, 어제와 정반대입니다. 일제히 상승 흐름 타는 모습, 빨간불 켜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투톱의 모습이 오늘 나란히 좀 올랐는데 상승 탄력이 아주 강하지는 못했죠. 보시면 전장 대비 삼성전자의 경우에 0.3% 올렸습니다. 종가로 58,800원. 아직까지 6만 원대 회복이 나타나주진 못했고요. SK하이닉스도 비슷한 수준이었죠. 전장 대비 0.7% 올렸습니다. 93,200원에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차 전지로 가보시면 자, 오늘 혼다와 합작 이슈를 전했던 LG에너지솔루션 역시 오름세를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1.3% 올렸죠. 46만 5,5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일본 혼다와 함께 손잡고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만들겠다는 소식을 전한 거고요. 자, 그리고 LG화학과 삼성 SDI 다 같이 좀 올렸는데 이쪽 상승 탄력이 두드러지지는 않았죠. LG화학의 경우에는 1.16%, 삼성 SDI는 0.35%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 LG화학의 매수세가 조금 더 붙은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로 넘어가 보시면 역시 이쪽도 함께 올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먼저 보시죠. 전장 대비 0.8% 올렸고요. 83만 6천 원이 오늘장 종가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셀트리온 보시면 셀트리온 삼형제가 오늘 모두 강했죠. 전장 대비 셀트리온이 1.6% 올렸습니다. 18만 8,5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인터넷주들도 어제만 해도 미국의 나스닥 급락의 영향으로 아주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만 오늘은 나란히 좀 올랐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모두 보시면요. 네이버가 1.7% 올렸고요. 카카오가 1.39% 오름세로 둘 다 빨간불 켜고 오늘 상승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로 가보시면요. 오늘 자동차주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운데서 특히 강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현대차부터 보시죠. 현대차는 전장 대비 3.7% 크게 올랐습니다. 19만 5,500원까지 올라오면서 다시금 20만 원 선에 조금씩 근접해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기아도 이에 못지 않았죠. 전장 대비 3.35% 올랐습니다.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면서 8만 원대 그 위로 다시금 올리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보시면 삼성물산부터 보시죠. 삼성물산도 역시 빨간불 켜면서 0.42% 올랐죠. 11만 9,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철강 대장주인 포스코홀딩스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철강 관련된 종목들 강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장주인 포스코홀딩스가 4% 넘게 뚜렷하게 오르는 모습이었죠. 25만 4천 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은행 대장주인 KB금융 이쪽도 소폭 상승 마감입니다. 0.8% 올렸고요. 49,6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시죠. 일단 오늘 첫 번째 특징주로 자동차 부품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뭐 특별한 이슈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현대차와 현대위아 이렇게 대표적인 자동차 종목들이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의 소외 영향을 이제는 좀 빠져나오는 모습이죠. 매수세가 분명하게 좀 붙으면서 이 부품주들까지도 확산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자, 거기다 하나 더 LG에너지솔루션의 혼다 합작 이슈라든지 앞으로 이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국면 속에서 자동차 부품주들 역시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도 함께 녹아드는 국면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이런 점이 맞물리면서 오늘 매수세 강하게 좀 들어왔는데요. 상당히 좀 많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운데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당히 많았죠. 화신 같은 종목은 무려 11%대 급등이었고요. 현대위아 그리고 삼성 공조까지 8%대 올랐습니다. 이 밖에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들 서현 이화부터 SL, 세종공업 그리고 현대오토에버와 함께 한국타이어까지 모조리 4에서 5%대 뚜렷한 강세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동원금속 같은 종목도 장중에 상당히 좋았는데 종가상으로는 이렇게 보합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관광주들 보겠습니다. 유럽의 최근에 천연가스 부족 사태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이 부족 사태와 함께 LNG선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LNG 열풍이 불게 되면서 이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관광업체들의 주가가 최근 장에서는 연이어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묶어봤습니다. 특히 세아특수강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52주 신고가까지 경신이 됐습니다. 아주 강한 탄력이 이어지고 있죠. 사실 세아 이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아주 강한 모습인데 오늘 장에서 특히 특수강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10% 넘게 급등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이 밖에 휴스틸과 하이스틸, 문배철강까지 관광 관련된 종목들의 뚜렷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죠. 상대적으로 아쉬운 종목군이 한 가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금 상승 랠리를 보였던 가스 관련주들이죠. 오늘장은 일제히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대표적인 종목인 한국가스공사 3.45% 내려갔고요. 경동도시가스와 SK가스도 비슷한 수준이었죠. 자, 이 밖에 대성에너지부터 SH에너지화 그리고 GSE까지 이렇게 관련된 가스 관련주들 일제히 급락하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의 경우에는 사흘 만에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전장 대비 무려 2%가 넘게 끌어올렸죠. 포인트로도 20포인트 가까이 17포인트가 올라갔고요. 거래 대금은 6조 원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종가 거의 800선에 근접했죠. 797포인트 확인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분봉통에서도 장중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역시 거래소와 비슷했습니다. 오전장에는 약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 약간 보여주다가 오늘 오후 들어서는 분명하게 쭉 이렇게 끌어올렸죠. 결국 장중 고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800선에 거의 다가서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사들였던 하루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 쪽에서 628억 원 이렇게 순매수 나타났고요. 기관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뚜렷하게 샀습니다. 829억 원 매수 우위가 기록된 가운데서 개인만이 홀로 파는 모습이었죠. 자, 개인 쪽에서는 1,300억 원 이상 순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보시죠. 역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모두 상승 마감이었습니다. 먼저 제약바이오부터 보시면요. 셀트론 형제들 나란히 올랐습니다. 다가오는 중요한 이벤트 한 가지가 있죠. 9월 유럽 학회 아마케에서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이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대감에 사흘 만에 나란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셀트론 헬스케어가 3% 넘게 오르면서 71,400원에 그리고 셀트론 제약이 3.6% 오르면서 77,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HLB 2% 가까이 올렸고요. 아래쪽에 알테오젠도 2.4%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로 넘어가 보시죠.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LG엔솔과 함께 일본 혼다의 합작 이슈 이런 점이 부각이 되면서 2차전지 종목군들을 밀어 올렸습니다. 자, 먼저 2차전지 소재 양극재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에코프로 BM과 LNF 모두 올랐는데요. 상대적으로 아쉽게 에코프로 BM의 상승폭은 제한적인 수준, 강법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LNF가 상승 탄력이 좋았죠. 3% 가까이 크게 올랐습니다. 22만 8,60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고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모회사인 에코프로 보시면 이 모회사가 좀 더 많이 올랐네요. 2% 가까이 오름세였습니다. 10만 8,500원의 장을 마쳤고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 말고 전해질 종목인 첨보죠. 첨보 이쪽의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4.3% 크게 올리면서 22만 2,700원에서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게임주들로 가보시죠. 이쪽도 전부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카카오 게임주부터 보시죠. 2.5% 올리면서 52,400원에 장 마쳤고요. 펄어비스도 3.3% 뚜렷하게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콘텐츠로 가보시죠. 둘 다 상승인데 상승폭이 좀 비슷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스튜디오 드래곤 2.5% 올랐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CJ ENM이 모회사죠. 2.75% 상승으로 정확히 97,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주인 JYP 엔터테인먼트 보시죠. 2.38% 이쪽 오르면서 6만 원대 위로 올라서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종목인 리노공업, 사실 어제장만 해도 어제 많이 하락하는 국면 속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장 강했던 종목이 리노공업이었는데 오늘 상승할 때는 오히려 좀 소외가 됩니다. 0.35% 제한적인 상승 보여주면서 14만 2,9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부각이 됐던 이슈가 한 가지 있죠. LG에너지솔루션과 일본 혼다의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 소식입니다.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를 전반적으로 좀 올려놨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묶어봤는데요. 코스닥 종목들이 확실히 좀 많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캠트로스 같은 종목이 무려 14%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11,450원이 종가였습니다. 그리고 E&D도 역시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3만 원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 나노 신소재 같은 종목도 뚜렷한 강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관심이 뜨거운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죠. 세비캠이 오늘장도 20% 이상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17만 3천 원까지 올라섰고요. 성일 하이텍도 마찬가지로 6%대 올라서면서 12만 7천 원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던 점이 약간은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이 밖에 하나 더 보시면 여행 관련된 종목 그리고 화장품주까지 보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입국 전에 코로나19 검사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이 기대감 요 근래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관련주들의 주가도 올려주고 있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여행주들이 계속 강합니다. 자, 거기다가 오늘은 특히 화장품주들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행주 가운데서 그 대장격인 하나투어 장 막판까지도 매수세가 계속 붙으면서 상승 탄력 더 붙었습니다. 고점을 계속 높였고 결국은 10% 넘게 오르면서 6만 원 부근까지 도달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롯데관광개발도 6% 가까이 올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모두투어, 레드캣 투어, 노란풍선과 참 좋은 여행까지 이렇게 여행주들은 일제히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보실 텐데 이찬불부터 아주 강했죠. 8% 넘게 올랐고요. 토니모리와 한국화장품 그리고 한국화장품 제조까지 모두 올랐습니다. 다만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도 상당히 확인이 되기도 했고, 자, 이 밖에 에이블 CNC 5% 넘게 올랐고요. 이 가운데서도 이 코스닥 관련된 종목들이 특히 강했습니다.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15%대 급등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NFC 이 종목은 화장품 소재 기업입니다. 중국 화장품 기업과 MOU 소식을 전하면서 장중 급등 흐름 나타냈고요. 윗골을 좀 달았는데 그래도 종가상으로도 거의 10% 가까이 올리면서 급등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